그, 음, 우리 상임 고문님들이나 많은 분들 말씀 중에,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창당 탄생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정당으로서의 틀을 갖추고 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99%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이고, 또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활기를 치고,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역사를 좌파 역사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투쟁 방향이 맞습니다. 투쟁을 했어야 되고, 또 작은 목소리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매주 집회를 해야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언론 방송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정중동, 우리가 조용하면서도 뭐 침묵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용하면서도 움직여야 된다.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으로 행동은 무겁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억울한 그걸 당하실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는 거잖아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을 무시한 촛불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이 찬탈된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5년간 싸운 겁니다. 거기에 우리 당의 저를 비롯한 지도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동지들이 또한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 동지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분 한 분 한 분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움직이면 무겁게 호시우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제에 계신 분들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 얘기까지 안 들으면 탈당하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수없이 거기서 떠들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라고. 오늘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저를 팔면 되겠습니까? 사전은 대통령께서 아직 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유튜브 분들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탄핵이 왜 잘못됐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혹여 하나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 다 태극기만 들면 다 우리 공화당이라 합니다. 나쁜 것은 다 우리 공화당 핑계를 다 댑니다. 거기에 사저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서 왔는데 떠들면 또 우리 공화당 또 시끄럽다 이런다고요.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제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62명, 63명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하나가
그 잘못된 하나가 다 거짓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들 자제를 하시고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저에 조용하게 오시는 분들이 뭔가 사저까지 왔는데 볼 것이 없고, 여러분들 그 큰 소리로 들으러 그분들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사진 전시도 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4분, 또 우리가 했던 그 태극기 집회의 대형 사진들, 그 과정들을 쭉 가면서 그런 준비도 하고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애달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당이고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단지 하나,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요즘 정치권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덕수 당선인 총리 지명자가 당선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헌법적 가치를 벌써 짓밟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시장 경제를 또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를 가지고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차분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돌려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국민들 얘기하지 않았어요. 광화문 가겠다는 공약을 도저히 못 지키는 거 엉겁결에 용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5월 9일 날 들어가니까 11월 9일 6개월 내에 청와대 이전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합니까? 그런 졸속적인 자기 과신주의, 국민의 생각은 없고 저가 결정하면 국민이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독재적 제왕적 발상. 한덕수의 책임 총리제가 이거는 책임 총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당선인 총리 지명자가 국정과제 발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주절주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지. 그런 거를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예의주시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문재인 정권도 알박이 하고 있잖아요. 인사에서 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에서 알박기 하고 감사원도 넣으려고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반대하고 그런 행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옷 문제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의 옷도 밝히는 게 맞죠.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예의주시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옳았는데 항상 단서를 달아요.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는데. 이것은 대통령제에서 개헌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혼집정부제 행태를 하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인 총리 지명자가 국정과제 발표를 합니다. 국정과제는 인수위에서 하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가지고 국정과제를 내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총리 지명자라는 자가 국정과제 1대, 2대, 3대, 4대 국정과제를 지 마음대로 던집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도울 거는 도우고 또 싸울 것은 싸웁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우선 내부적인 변화와 개혁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합니까? 난 도대체가. 저 조원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100번 충분히 12월 31일
원래 1월 1일부터 석 달간을 제가 100일간을 본 거 아니에요. 100일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고모님이 옆에 계셔서 4.3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4.3에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자,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했던 자들하고를 분리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윤석열 당선인의 역사관을 좀 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누가 가라 한다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신구범 지사님께서 4.3에 대한 신문에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방에서도 그것을 좀 돌려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원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렵게 생긴 최초의 민초정당이라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애당심이나 애국심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대표로서 그것은 100%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무겁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비하하면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지잖아요. 더 작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비하보다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당원들이 한번 지역에서 회단식을 하지만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 모이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많이 올려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 9일날 오전 11시에 계룡산에서 전체 당원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겸 당원 단합대회도 겸하겠습니다. 4월 9일 근본 토요일 오전 11시 계룡산에서 당원 산행 겸 단합대회를 가지고요. 계룡산에서 금산 705층까지는 얼마 걸리죠? 그 시간 일정을 봐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은 두 군데를 좀 보고 우리의 결의를 또 다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의 참패는 모든 것은 대통령 후보 당대표는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은 오늘부로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는 다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구체적으로 오늘 정해서 공지를 올리고 책임당원분들한테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가능하면은 빛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빛을 빼고는 큰 빛을 진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당원들의 그 애당심, 그 애국심이 정말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돌았죠. 이제 저희들이 동지로서 저기 글자대로 동지로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관계가 엮여 있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인연이고 또 그것이 그냥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나라를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중동과 호시 우보의 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공개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